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10도를 웃돌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엔 6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쌀쌀하지만 추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3도, 울진이 영하 1도, 영덕 영상 1도, 포항이 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한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추워질 텐데요. 특히 일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 일출명소 호미곶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과 경주 모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 선별진료소 안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동해안 일출명소 호미곶면 주민 전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최근 이곳 주민 7명이 잇따라 확진돼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지자 포항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1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경주에서는 자가격리자를 중심으로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규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아 지난 15일 유치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내려진 긴급 행정명령은 해제됐습니다. 한편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 중순 되면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수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3차 접종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률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경북의 3차 접종률은 25.1%로 전국 평균 24.1%보다 조금 높지만 델타 변이보다 2배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차 접종 시 해외와 또 국내에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최대 관광지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연말연시 방역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에서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0대 해외 입국자인데요. 가족 2명도 함께 확진돼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추가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연말연시 방역이 초비상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한국 남성 1명이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입국해 이틀 뒤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의 동거가족 3명 가운데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도 지난 20일 확진되면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환자 유무리 같은 경우에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 병실을 내드렸고요. 세 분이 다 같이 있습니까? 예, 가족 방에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환 정도가 아니고.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와 학원 55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밀접 접촉자가 적지 않아 추가 확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밀접 접촉자인 38명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일상 접촉자인 124명에 대해서는 능동 감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확산세의 대구시는 현재 134개인 위중증 병상을 이달 말까지 44개 추가해 178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676개인 중등증 병상도 기존 전담병원과 종합병원급의 30개에서 100개까지 늘리기 위해 병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감염이 대구에서 확인되면서 연말연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공연 예술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콘서트나 제야 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 또는 축소되고 있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연말 예정됐던 대규모 공연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2월 31일 엑스코에서 예정됐던 쇼미더머니 대구 콘서트 이승철 콘서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취소됐습니다. 성탄절 이브부터 사흘간 예정된 나훈아 콘서트는 관람 인원이 최대 5,000명에서 4,000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새로운 방역 수칙 때문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문체부 승인을 득하고 공연을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돼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대구 콘서트 하우스와 대구 문화예술회관 등에서는 외국 출연진 자가격리 면제 규정이 애초 면제에서 열흘로 변경되면서 기획 공연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공연 출연진들도 방역 패스를 제출해야 하는 방역 지침 때문에 출연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자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백신 맞기는 그렇고 PCR 테스트 받기도 조금 그렇고 그러면 전시회장도 단계적 일상 회복대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구 미술관, 수성 아트피아 등 주요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분위기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번거롭게 그 패스를 하고 가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서 세밋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제야의종 타종식은 시민 초청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야음악회는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음악회 시작을 밤 10시에서 저녁 7시 반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연장이 10시 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방역 수칙 때문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 공연계는 새해에는 관람객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해 객석 거리 두기를 없애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 18일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지역의 일부 식당 등에서 18살 이하 청소년 등 방역 조치 예외 적용자에 대해서도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관련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 식당이나 카페 업주들이 아예 미접종자 고객을 받지 않는 건데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라도 18살 이하 청소년과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4명까지 식당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강화된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미접종자는 식당 등을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정부의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계획 의결을 앞두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산자부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고준위 방패물 원전부지 임시저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졸속으로 추진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기본 계획대로라면 한수원은 원전 부지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고준위 방패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며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제289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백강웅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논의에서 포항시는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포스코는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설립하고 포항시와의 상생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례 등 안건 31개를 처리하고 어제 폐회했습니다. 8천억 원대 개발 사업인 경북 구미 꽃동산 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는 성남 대장동 사건과 비견되는 특혜성 난개발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건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구미시의회 표결을 앞두고 안장환 시의원이 찬성 발언을 합니다. 꽃동산을 조성해서 최대 인프라 주거지구로 교육환경 문화의 자리가 있다면 여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차례 부결됐던 동의안은 이날 통과됐습니다. 안 의원은 발언을 하기 직전 사업 대상지 안에 아들 여자친구 이름을 빌려 지인과 함께 땅 1,100제곱미터를 1억 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고 9개월 뒤인 2020년 10월 땅값은 4억 400만 원으로 3배 치솟았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땅은 몰수됐습니다. 법원은 안 의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하고 지인에게도 알려줘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꽃동산 사업 관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미 지역구 경북도의회 윤창욱 전 의원은 올해 초 130여 명에게 선물 세트를 돌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값을 꽃동산 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의원과 시행사 대표 모두 대납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랜 인연 때문에 후원한 것일 뿐 꽃동산 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꽃동산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뭐 투기가 어떻게 샀길래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나하고 홍영호재하니까 그래가 이제 뭐 대납을 좀 해줬어요. 몇 백만 원은 그 400몇만 원인가.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밥 먹고 하라고 제가 법인카드를 줬던 건 사실입니다. 도의원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윤 전 의원은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구미시장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고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의원직도 사퇴했습니다.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미시 도량동 일대 76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70%는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 2,600여 가구를 짓는데 사업비 8,400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입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과 구미 경실련은 구미판 대장동 사건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청년 이익 서약서 위반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으므로 구미시는 사업 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서를 즉시 무효화 처리하여 하고 꽃동산 낭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현직 시의원의 땅 투기에다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꽃동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대학 치과의원 300만 원, 경주시 양남면 이장협의회 주동열 회장회 회원 일동 100만 원, 울진읍 고성일이 주민 일동 50만 원, 울릉군 생활개선회 회원 일동 30만 원, 울진읍 고성삼리 주민 일동 30만 원, 소비자 교육중앙회 울진지회 20만 원, 영일고등학교 영양연구동아리 12만 원, 울진군 매화면 신흥일리 대잠동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한가위 숯불촌 10만 원, 울진읍 읍내사리 이천수기장 10만 원, 울진군 황대동 10만 원, 울진군 노음일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삼포일리 부녀회장 이만숙님 10만 원, 울릉군 북면 현포 어촌계 부녀회 10만 원, 울릉군 도동일리 새마을 부녀회 회원 일동 10만 원, 울릉군 저동일리 새마을 부녀회 회원 일동 10만 원, 울릉군 현포일리 평리 새마을 부녀회 회원 일동 10만 원, 울진읍 호월일리 주재린 이장 10만 원, 무궁화 장식 반기동님 10만 원, 울진군 김춘임님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 친화 도시에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주시 위촉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여성 안심 원룸 인증, 아이 돌봄 서비스와 공동 육아 나눔터 확대 등 여성 친화 도시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등을 심사해 매년 여성 친화 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영유아 7만 8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이 이달 말에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약유해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으로 지난 9월 경북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군은 지급 대상 부모들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장의 추천 인사권 축소 등 429개 항목의 단체 교섭 요구안을 경북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요구안을 검토한 뒤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가 이뤄지면 빠르면 내년 중으로 2차 본교섭을 열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대선에 지역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바라는 7대 목표 35개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시대 선도과제 5개를 비롯해 신공항 건설과 생명산업 육성,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원자력 복원,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철도 건설 등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안 사업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국정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쌀쌀하지만 추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3도, 울진이 영하 1도, 영덕 영상 1도, 포항이 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한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추워질 텐데요. 특히 일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